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라이트 지문 중에서 대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지문을 몇 개 골라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 뽀개기 강의는 지문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문의 구조가 뚜렷한 지문을 선정하여 글의 흐름이 뚜렷한 지문을 선정하여서 수능 영어에 자주 출제되는 몇몇 패턴을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조 지문입니다. 벌써 몇 개를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선생님이 이전에 업로드한 거는 고3 수업을 할 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지문이고요.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입니다. 자, 요 지문 한번 볼게요. 원래 지문 자체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인데 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4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뼈대만 보는 거라서. 자, 수능 영어에 잘 나오는 지문의 패턴 중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라는 것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A와 B를 말 그대로 비교 및 대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문이 수능 영어에 잘 나오는 이유는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이 뚜렷하면은 이 대조되는 곳에 빈칸을 비워도 되고 어휘 문제로 출제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흐름과 무관한 문장 순서도 좋고요. 거의 모든 영역의 문제가 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 지문을 수능 영어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는 Hunter Forager Relationship to Animals가 이 글의 소재인데요. 좀 장황하죠. 해석을 해보면은 Forager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사냥꾼입니다. 그냥 수렵 채집인이란 뜻인데 그냥 사냥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냥꾼의 관계. 동물에 대한 사냥꾼들의 관계니까 동물과 사냥꾼의 관계입니다. 그냥 동물과 사냥꾼의 관계. 이까지가 주어고요. 동사가 differs from입니다. 뭐뭐와는 다르다. 요것의 형용사형이 different죠. 자, 그래서 that of domesticators. 지금 이 글에서 대조되는 대상이 다 나왔는데요. 헌터하고 domesticator가 대조가 됩니다. domesticator라는 단어는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수능 영어에서는 보통 domestic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의, 국내의 이런 뜻인데 domestic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가축화하다입니다. 참고로 가축은 domestic animals입니다. 그러면 이 domesticate에서 or이 붙으면은 가축 사육자, 동물을 가축화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돼지나 소 같은 것을 집에다 가둬 키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that은 릴레이션십이겠죠. 그러면 해석하면은 동물과 사냥꾼의 관계는 가축 사육자의 그것과 다르다. 동물과 가축 사육자의 관계와는 다르다가 되겠죠. 여기 벌써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면은 이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처음에는 사냥꾼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3번 없는 문장입니다. 법부터 domestication, 가축화와 함께 이러면서 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but이나 뭐 on the other hand나 in contrast 이런 연결사가 나오고 나서 B로 넘어가는 패턴입니다. 제일 쉬운 패턴입니다. 역접하고는 좀 다르죠? 역접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다가 그런데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하고 이렇게 뒤집는 거라면 이거는 A하고 B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역접과 대조는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패턴을 학습하면 좋습니다.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역접과 대조.
자, 그러면 해석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어차피 이 강의는 패턴만 보는 거라서 세세한 내용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For the forager, 사냥꾼들에게는 조금만 읽을게요. There can be a deep mutual interaction with other species, with humans, shaping much of their activity to those of the animals, and the other species responding to the pressure emanating from human predation.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냥꾼들에게는 다른 종과의 아주 깊고 상호적인 mutual, 상호적인 interaction도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할게요. 다른 종과의 깊은 상호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른 종이 그냥 동물이죠. 사냥꾼들은 동물과 깊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뒤에는 그냥 이제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2번 문장에서 이것을 예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냥꾼과 동물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across million years, 수천 년 동안 human groups in northern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북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반구라고 할게요. 북반구에 있는 인간의 그룹이 structured, 말이 정말 어렵죠? 구조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1번 문장에서 사냥꾼들하고 동물이 깊게 상호작용을 한다. 요거 파악하면은 뒤에는 말 그대로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예시의 문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읽지 않은 부분, 어려운 부분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충 읽은 사람하고 결국 결론 똑같습니다.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도 없는데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너무 가중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는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북반구에 있는 인간의 그룹은 구조화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Around the migration of a herd of caribou or reindeer or buffalo. caribou, reindeer or buffalo는 소나 이거 사슴류의 동물입니다. herd는 동물의 떼입니다. 이런 소나 사슴류의 동물떼의 migration, 사람이 이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물이 이주할 수도 있겠죠. migration, 이주. 이런 소나 사슴떼의 이주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구조화했대요.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아까 했던 동물과 사냥꾼은 서로 뗄 수 없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들도 심지어 who in turn shape their ranging and feeding behavior based on human predation. 동물인데 지금 who로 봤죠. 관계대명사 in turn 결국 그들의 어떤 ranging, feeding, ranging은 이동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eeding은 먹이 행동입니다. feeding behavior,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행동을 재밌는 것이 인간의 포식을 기반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먹이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인간만 동물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인간의 포식이라는 단어는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 단어가 predator입니다. 포식자. 반대말은 prey. 영어에서는 반어가 중요하죠. 먹잇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어렵냐면요. 문법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은 구체적인 사실로 들어가면은 모든 어떤 영어 지문이 다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특정 영어 지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친구들은 배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서로.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 원시시대 사냥 수렵 채집인들이 동물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면서 해석을 하면은 그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용에 집착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독해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내가 뭔가 읽고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흘러간다 싶으면은 앞문장을 다시 보세요. 앞문장에 분명히 그 구체적인 것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왜냐면 뭐든지 구체적으로 가려면은 일반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예시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벌써 얘기했잖아, 1번에서. 사냥꾼들은 다른 종인 동물들과 깊은 상호작용을 맺고 있다고. 그거의 구체적인 예시가 동물이 이동하면 나도 이동하고, 동물도 내가 그들을 잡아먹을지라도 인간이 잡아먹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이동 범위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지금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 강의의 목적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사냥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뭘로 넘어갑니까? 자, 빨리 마무리해보죠. 가축화와 함께 이제는 가축 사육자와 동물의 관계죠. Relationship move beyond. 이 부분에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move A to B죠, 지금. 자,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move beyond, 뭐뭐 너머로 이동하다. 근데 A to B가 있으니까 A를 넘어서 B로 이동하다. predator-prey interaction,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much more direct and intensive mutual reshaping of bodies and life ways.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intensive, 집중적인 상호 재형성의 관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치? 지금 뭐가 대조되고 있어요? 아까도 나름 deep interaction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more direct,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동물을 이제 집에다 가다 키우니까 어떻게 더 직접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much more direct and intensive mutual reshaping of bodies and lives way. 여기서 이제 몸과 생활 양식인데 동물의 몸과 생활 양식을 더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상호 재형성하는 것으로 관계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predator-prey interaction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조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두 어구가 대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냥꾼과 동물의 관계 대 versus domesticator하고 동물의 관계. 그 둘의 차이점은 domesticator하고 동물의 관계가 더 direct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대조 지문은 이렇게 달라지는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